그러니까 이거 또 늘었어요. 뭐가? 나도 알려주잖아. 내 얘기니까 말하지 마. 아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와. 분명히 아는 얘기야. 뭔데? 현주의 친. 뭔 얘기였는데? 김현주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귀었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 거기까지 들었어. 자, 홍규정. 또 짜증나네. 수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싫어요. 조금 어려워요. 할말 써주세요. 마지막 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여기만 하면 영원히 이제 빠이빠이. 한 번만 시험 보고 나면 자. 저 대학 가면은 가면 빨리 말해. 뭐 안 할 거예요. 너 그거 결혼 못해? 그거 네 맘대로 해. 근데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대학 가면은 그러니까 대학 일단 가고 나서 뭐 그런 공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수학 나연 가야지. 김정 혼자 가요기네. 뭐였다? 수학을 못 맞춰. 너 진짜 안 맞출 거잖아. 맞춰도 수학은 못 맞춰. 그거 수학 몇점 맞출 받았어요 거지. 이번에? 그러니까 푼게 10개도 안 되는데 뭘 몇 점이야. 씁쓸하다 정말. 형 이거 하고 쌤 근데 진짜 그래요. 모의고사 문제는 누가 내는 거예요? 평가 문제는 그 저기 뭐야 뭐 교수들 이런 사람. 가둬서 내잖아. 아니 가도- 생전 처음 보는 문제 내놓고 어떻게 풀라는 거야? 그럼 생전 처음 보는 문제 문제만 풀 거야. 나오면 쌤 틀린 그거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 한 회 낼 때마다 돈 많이 받아요? 그런 거 모르겠어. 돈 진짜 많이 받는데요. 저 돈 주긴 주겠지. 아무래도. 중학교 때 쌤이 그거 갔다 왔는데 진짜 돈 진짜 많이 받는데요. 야, 봐봐. 자,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통계적 추정은 언제 하는 거야? 추정.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을 때 내가 사실을 알고 있으면 추정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집단이 있어. 그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조사를 하고 싶은 집단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그 모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이 너무 커서 많아서 조사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라고 하면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조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뭐 조사를 하는 게 왜 쉽지 않냐면은 당연히 5천만 명 당장 뭐 선거 이런 거 관련해 전화 오면 끊어버릴 거 아니에요. 나도 안 받거든 그래서. 끊어요. 그거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안 받아. 너한테도 전화가 봐? 오더라? 쌤 그거 투표하면요 돈 줘요? 최대 500만 원 준다는. 막 투표하고 인증하면은 준대요.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옹옹으로 뭐? 그래서 아무튼 그 조사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가 뭘 뽑아요 여기서? 뭘 뽑아? 내가 원하는 거. 표본이라는 거 뽑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표본 추출이라는 거예요. 표본 추출. 뽑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부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고 전체를 우리가 추정하는 거야. 모집단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추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임의 추출,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얘기예요. 랜덤이고 복원 추출인데 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들 표본 추출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뭐 4명 이렇게 있는데 표본 둘을 추출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 명을 이렇게 드러내는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랜덤이니까 아무나 그냥 찍어서 뽑는 건데 뽑아서 확인해. 아 너구나.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그 다음에 다시 뽑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뽑힌 사람이
또 뽑힐 수도 있어요. 중복돼서. 아 다시 집어넣어요? 네. 표본을 뽑는다는 게 표본 추천한다는 게 한 번에 확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확 드러내면은 이걸 같은 사람이 또 뽑힐 수가 없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본 추출이라는 거는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고 다시 또 뽑는 거야. 그러니까 나온 게 또 나올 수도 있다. 이해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하는 거고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는 건 표본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의 수. 표본의 수.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많이 표시하냐면 알파벳 N으로 많이 표시해요. N. 보통 N으로 많이 표시하는 표본의 크기. 그래서 이제 그 뽑힌 표본을 우리가 표본 이렇게 뽑힌 표본들을 우리가 표본 다 모았을 때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 추정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얘를 조사해서 이제 모집단에서 추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추정. 우리가 추정을 하는 대상은 두 가지야. 첫 번째 모평균의 추정과 모평균이라는 건 당연히 예상이 되죠.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뭐 키의 평균일 수도 있고 몸무게 평균일 수도 있고 성적의 평균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이런 평균을 추정하는 거죠.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 다음에 그지? 걔네들의 평균값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게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모비율의 추정인데 모비율. 모비율의 추정.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배우고 끝이야. 모비율의 추정은 이제 모집단에서 어떤 것이 차지하는 비율 있잖아요. 그걸 추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서 A형의 비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형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표본을 뽑아서 뭐 1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A형이 그치? 몇 퍼센트인지 그 비율을 조사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 국민 중에서 A형인 사람의 비율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두 가지. 이해돼?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모평균의 추정부터. 요거는 간혹 시험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시험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진도 어디 나가? 지금 확통도 빨라? 그냥 확통 확통은 좀 느려요? 저희 거에는 APQ. 이양 했는데? 이양 어디서 있어? 이양. 크게 정리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얇으니까 또 그럼 마음먹으면 또 금방 나올 수 있어. 평소엔 금방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던데. 저번에 다른 반이랑 안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쉴 때는 뭐해? 자습이야? 공부 짱 열심히 해요. 자습할 때? 근데 우리는 자꾸 떠들지 말라고 지적받잖아. 지금 어떻게 하는 말이지? 진짜 짜증나네. 왜요? 왜 정색하고 보는 거야? 네, 경매까지. 야 조세호 봤어? 무슨 소리야? 되게 동현이가 좋은 손을 안 무슨 선수랑 봐. 만나니? 아니, 저랑 선조랑 다른 거. 나도 어떻게 정색하고 쳐다볼 수가 있겠니? 맨날 말해줬어. 같은 말 아니어도 같이 거의 같이 사는 수준인데 이거 거의. 학교에서 질 거야. 이런 날은 그냥 학교에서 아침부터 그냥 계속 그냥 밤까지 같이 있는 거죠 계속. 우리 휴일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왜? 월요일에도 우리 보잖아. 근데? 심지어 놀 때도 만나서 나랑 얘랑? 놀지 않아? 보잖아. 토요일 네? 놀 때도 만나서 놀지 않아? 볼때요? 거의. 진짜 얘랑 기억으로 저랑 맞추고 저랑 얘랑 거의 한 일주일 중에 4일은 얘랑 있는 거 같아. 저는 현충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날이잖아. 중이랑 이런 애 있거든. 맨날 같이 있었던. 도움이 안 되더라고. 호전에 쌤 이제 그것보다 내가 좀 눈치가 보여.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그러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와. 걔는 결혼했거든. 전화가 오는데 받긴 받는데 좀 눈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요? 아니 그 부인도 있고 저기 애도 있고 그런데 막 맨날 그 친구랑 통화하고 그러면 와이프가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 남자끼리 통화 한두 시간씩이요? 그러지 않지. 전 서울 출근 한두 시간씩 해요. 너랑은 하면 많이 얘랑 5분 이상 해본 적이 없어. 얘랑 왜? 물론 이제 그런 전화 오면 나랑 김정은 저는 이제
그런 전화 오면 시간에 이혼할까? 맨날 그런 전화 오면 이혼할까라고 전화가 와요? 그런 전화 오면 이제 뭐 2시간씩 할 수도 있지.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냐고? 몇 번? 많이 나중에 내 두 남- 번도 한 사람한테? 나중에 내 남편이 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2번이고 이제 재혼했어요? 아니 생각만 하고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고민만 하는 거지 실제로 실행하진 않았지. 왜 이혼하려 했대요? 왜 이혼하려 했대요? 그냥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안 맞아서 뭐가. 연애 몇 년 하고 결혼했다는데? 원래 오래 안 했어 한 1년. 몇 년에 결혼할 수 있어? 난한 2년 반 정도 갔을 난 4년. 4년 하면 좀 질리겠다. 나는 근데 20대 아, 진짜 더 뭐- 근데 결혼하면 몇십 년 살 건데 뭐. 그럼 20대 아니야 살때 연애 오래 해봤자 소용없어. 왜요? 내가 이제 나는 결혼한 친구들이 꽤 있으니까 이제 정보를 수집해본 결과 연애를 10년을 해도 그 사람의 본 모습은 나오지 않는데 결혼해서 한 집에 살아야 진정한 그 면목이 그럼 나오는. 자취를 같이 하면 되죠. 오빠 좋겠다. 너무 너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10년을 만나도 이게 연인일 때는 감추는 게 있대. 다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게 있대. 몰라겠다. 결혼하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제 그 생활에 긴장이 풀리면서 진짜 내가 나오는. 승질 내고 엄마 아빠 앞에서 보여주는 나 있잖아. 엄마 아빠 제가 오빠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는 거요? 엄마 동생한테 아빠 보여주고? 동생한테 보여주는 난 나. 그럼 나한테 또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근데 너네한테도 나쁘게 해. 아니. 너네한테도 나쁘게 해. 아니 그럼 또 하는 진짜 안 돼. 그러니까 동생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그거는 생각하면 돼. 진짜. 적나라하게. 그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결혼 못하겠네. 그럼 나는 결혼을 동생이 못해. 저러고 누나 쌩으로 나가면 다 정보를 할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냥 그런 것보다도 동생한테는 오빠한테는 막 행동 막 하잖아. 동생을 왜 막대하는 거야? 야, 너 무슨 막 뭐 얘 오빠 나막 못하지. 오빠니까. 오빠가 너무 착해서 못하겠어. 태면 치려고 이거 이런 거 없잖아. 네? 체면 치는 거예요. 태면 이거 뭐 이런 아 거. 그런 거. 너희 혹시 오빠 아직 막- 사겨? 응. 푸사가 거더라. 저는 동생이 저 방 들어오면 그냥 나가라는데. 와이프가 들어오면 나가라면 어떻게 나? 왜? 너 뭐 했어? 동생한테? 동생이 내 방 들어갔어. 난 결정은 난 그냥 나가라고 해. 아니, 내가 놀자는데. 우리는 집에 오빠가 없어서 못 나가. 나도 기숙사 생활하죠. 쟤는 근데 이게 난 나중에 내 동생이 군대 가면 울 것 같아. 나도 울진 않을 것 같아. 오빠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몇 살이죠? 21. 쟤네 형이랑 유형이랑 동갑이다. 친구야? 같은 부? 같은 거? 아 갑자기 호구조사라고 그래. 자 이거 봐. 수성구나 암스테르. 저는 장고. 대장한. 풀리잖아. 야 잠깐만 몇 살이시라고? 21. 뭐야? 지금 3학년. 20살? 지금 3학년 6위. 우리 1학년 때 야 그럼 네 오빠랑 같이 형, 다녔어 학교? 네 형이랑 아, 진짜? 김현주 형이랑 친구겠다. 김현수 형이 있는데. 김현주 오빠 이름 아, 아, 아니 기억나. 아 진짜 종잘나. 잘생겼어. 김현승? 아니 잠깐만 안 돼. 나 이거 안 말하면 수업 못해. 아이 나 진짜 수업 못해. 이거 하나 나 하지 마. 진짜 수업 못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빨리 진짜. 아 이름도 좀 잘생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너 실제로 봤어? 진짜 개 잘생겼어. 개호 잘생겼어 이거? 안 돼. 영웅이 왜 실제로 그래? 잘생겼잖아. 한 번만 시간 주세요. 저 이런 거 진짜 궁금해서 아 수업 근데 진짜 못해. 김현주 오빠 개 잘생겼어. 김현주 팔목 치면 되잖아. 내 핸드폰이 없구나. 알았어. 아 그 이름이 김. 아 근데 박은지 쌤 얘기했는데. 이게 그 남자 여자 사이에서는 돌림 그거 안 써요? 쓰던데? 김현이 뭐야? 아니야 김현 아니야 김현 아니야. 이름 완전 달랐어. 여기서 놀림잘 안 했어. 그 나랑 내일 그니까 내일 거기에다 댓글 달았었는데 지금 기다려. 이름도 해야겠어요. 그 종아 형이랑 같이 친구도 있었거든. 오빠 페북 비할 텐데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 쌤 진짜 잠깐만.
쌤 제가 들어가면 바로 찰 수 있으니까 제가 들어갈게요. 지금 약간 현종 파이에 감사합니다. 경우 저거 안 찾고 있지 지금 딴거 아 찾고 있어. 이거 혼란을 좀 다 편에 거는 거야? 아니 나 표면 삭제했을걸? 아 이렇게 복잡하니? 기분 뭐더라? 아 김경우? 쌤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맞지 이한 시간 시추해주면 지금 윤명아 네? 시간 너무 오래 지났는데 지금 빨리 바로 쌤, 저 찾 지금 들어왔어요. 쌤 진짜 김동호? 아 김동호?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름도 잘생겼어. 이름도 잘생겼어. 성만 있나 보다. 아니 이름만 있나 본데? 이름 잘생긴 건 대체 누구야? 아니 이름이 잘생겼어 진짜로. 김존잘 막 그런 거야? 아니지 막 김 뭐 예를 들면 뭐 김동건 약간 이런 김승원? 저기 서동건 있는데 잘생겼던 예찬? 아 그거 옛날에 익명에도 올랐던데. 김유기? 아니 김원자한테 전화해라 그냥. 아 내가 나 답답해. 무슨 김종현. 맞아. 종아형이랑 친구더라고. 아 맞아 김종현. 아 맞아. 아, 김종현. 됐지 이제? 자 여기 봐 근데 왜 찾은 거야? 아 얘형이랑 친구야고. 그걸 어떻게 봐? 내가? 여기 봐 빨리 얘형 표 들어봐. 내 핸드폰 있는데? 봐 빨리 들어보면. 자 모평균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자 모집단에 평균과 분산과 표시표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본을 뽑았으니까 그지? 표본을 뽑았으니까 우리가 표본 집단의 평균을 무슨 평균이라고 부르면 될까?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이렇게 위에다가 x에다가 바를 위에 막대기 하나 키치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적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 막대기가 표본 평균이라는 뜻도 있지만 표본 평균을 이렇게 x 바로 표현하는 이유는 표본 평균 자체를 하나의 확률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러면 모집단이 있으면 내가 그걸 다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표본을 내가 뽑지. 만약에 10명을 뽑아. 10명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뽑을 때하고 그치? 다른 사람이 뽑을 때하고 항상 똑같은 사람만 뽑히겠어? 그러진 않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왜 핸드폰 계속 만지고 있어? 뭐하냐? 네? 종현이에 대해서 상고하는 거야? 아니야. 쌤도 알아요? 김종현? 형이 누나 형이 여기 다녔어요? 오빠 아닐 줄 알았는데. 아니 자 그래서 뭐냐면은 얘를 확률 변수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표본을 뽑을 때마다 그치? 약간 다른 표본들이 뽑힐 거야. 뽑을 때마다 한 번 뽑으면은 뭐 그냥 거기서 끝이지만 여러 번 만약에 뽑아 본다고 하면은 뽑을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다고 차이가. 그러면 표본을 내가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뽑을 때마다 뭐 예를 들어 조금씩 다른 10명이 뽑힐 것이고 그때마다 이 10명의 평균을 구해보고 이 10명의 평균을 구해보면 이 값이 조금씩 어떻게 나오겠어? 다르게 나오겠죠. 표본이 어떤 표본이 뽑히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값이라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확률 변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근데 여기부터 이제 잘 봐야 돼. 근데 이 표본 평균에 그러면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값들이 쫙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요 10명이 뽑혔을 때는 이런 값이 나올 수 있고 저 10명이 뽑혔을 때는 이런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뭐 표본 평균 값들이 나올 수 있는 값들이 쫙 있을 거 아니야.
이 나올 수 있는 모든 평균 값들의 평균치를 구해보면 그런 뜻이에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평균 값들의 평균치를 계산해보면 이게 모평균이랑 똑같아요. 모평균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다른 게 뭐예요? 같은 모집단이 정확히 뭐예요? 모집단이 정확히 뭐냐고? 내가 궁극적으로 이제 알고자 하는 집단이 모집단이지 뭐 저 집단은 내가 평균을 알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모집단 자체라기보다는 모집단이 뭐 학생의 집단이면 걔네들의 뭐 시험 점수도 있을 수 있고 그치? 뭐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얘네가 뭐 윗몸일기를 몇 번씩 하는지 뭐 그런 수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의 평균 값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조사하면 되죠. 조사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을 때가 문제라는 얘기야.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의 인원수가 뭐 사람으로 치면 1000만 명이야. 어떻게 다 하냐는 거죠. 못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일부를 뽑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 알고 싶은 거는 이 1000만 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1000만 명의 평균을 알고 싶어 나는. 그러나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1000만 명을 다 계산해서 다 더해서 뭐 1000만 원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때 쓰는 게 통계적 추정이고 표본을 뽑는다는 건 그 중에서 일부를 뽑는 거지. 뭐 1000만 명을 조사해야 되면은 100명을 뽑을 수도 있고 나는 좀 더 여력이 돼. 사람을 좀 더 고용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조사 기관인데 조사 기관에 뭐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10,000명까지는 조사가 가능할 것 같아. 그럼 10,000명 하는 거야. 1000명밖에 못 하겠으면 1000명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표본이에요. 표본. 그 1000명이 표본 집단이죠? 그 1000명이 표본 집단인 거죠. 1000명의 집단이 표본 집단인 거고 그 표본의 수가 표본의 그 1000명이라는 게 표본의 크기인 거고 표본의 크기는 내가 또 n으로 만약에 많이 표현한다. n이 1000인 거죠. 내가 예를 든 경우 같은 경우에는 n이 1000인 거죠. 모집단은 그 1000만 명의 집단이 모집단이에요. 1000명을 뽑았으니까 1000명짜리 표본 집단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야. 얘네들 평균을 내보면 그게 바로 X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 1000명의 평균이 X바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X바의 평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1000명을 내가 뽑으면 1000만 명 중에 1000명을 뽑으면 항상 똑같은 1000명만 뽑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1000명을 뽑는 행동을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조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000명을 일단 뽑는 행동 자체를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여러 번 하면 내가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물론 가능성으로 사시면은 내가 첫 번째 뽑았던 똑같은 1000명이 그대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어차피 랜덤으로 뽑는 거니까 한 번 1000명을 막 조사를 해봤어.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그 똑같은 집단에서 1000명을 다시 뽑아봤어. 그러면 처음에 1차에 뽑았을 때하고 2차에 뽑았을 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른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뽑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을 내보면 1차의 요 평균값하고 2차의 평균값이 어때?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나올 수도 물론 있지. 가능성은 있지만 보통 다르게 나오겠지. 1000명 정도를 조사하면 보통 다르게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000만 명 중에서 어떤 1000명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 값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한 모든 값들을 평균을 내보면 모평균이랑 같다는 거야. 이 가능한 모든 값들을 평균을 낸다는 게 쉬우냐? 그거는 모집단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내가 X바 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여기 1000명이 뽑히면 X바가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1000명이 뽑히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가능한 모든 X바 값들을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은 물론 이건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왜냐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모집단을 조사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정도 여력이 된다는 건 모집단을 조사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남는 거지. 실제로 불가능하지.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이게
얘네들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 어렵다. 문제를 풀어보면 알 것 같아요. 어? 문제를 풀어보면 알 것 같아요. 풀어보면 알 것 같다고? 여기는 이 개념을 이해하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문제 푸는 거는 이것만 그냥 외워서 풀면 돼.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 외워서 그냥 풀어. 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나 이 먹을래. x바의 분사는 뭐와 같냐면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안 먹어? 난 먹어. 여기 봐봐. 드시는데요? 그럼 x바의 값들이 이걸 일종의 확률 변수로 볼 수 있으니까 x바가 이럴 때는 이런 값이 나오고 천명이 뭐 다른 천명이 뽑고 이런 값이 나오고 이렇게 값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 얘네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얘네들의 이 값들의 평균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분산도 계산할 수 있는데 분산을 계산하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n분의 모분산과 똑같다.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랑 똑같다.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이건 통계학과 이런 데 가야지 배우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그냥 외워서 쓰는 거야. 외워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 얘기는 세 번째 얘기는 이건 표준편차 얘기인데 표준편차는 당연히 그냥 분산에 못 씌우면 되는 거니까 언제나 못 씌우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분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 하지만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있을 때 그지? 표본을 내가 n명을 뽑아서 그죠? 평균을 조사해보면 x바 값이 나오는 건데 이 n명이 어떤 n명이 뽑히냐에 따라서 그 n명을 뽑는데 구성원이 누구냐 내가 얘기했죠? 모집단에서 내가 n명을 뽑을 때마다 약간 다른 사람들이 뽑힐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n명을 뽑을 때마다 이 평균값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조금씩이라도. 물론 중간에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가능한 나올 수 있는 모든 x바들의 평균치를 다시 구해보면은 모평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x바들의 분산을 구해보면은 그게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같다는 거예요. 표준편차는 뭐 일단 노트시는데 이게 된다. 요 내용하고 이게 추정을 하기 위한 기본 지식이야. 요게 성립한다는 거 하고 거기에 두 번째로 뭐냐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 표본 표본이 아니죠.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n이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내가 표본을 많이 뽑았으면은 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러든 저러든 얘 분포는 항상 정규 분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문제에 나옵니다. n이 작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정규 분포가 안 되는 건데 정규 분포가 안 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정규 분포가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는 거야, 내 말은. 원래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네. 저거는 이거 내가 얘기하잖아. n이 충분히 크면 무조건 정규 분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야. n이 충분히 크면은 정규 분포, 노멀한 분포가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1000만 명 중에 3명, 2명을 뽑잖아.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1000만 명 중에 하필이면 2명이 막 키의 뽕으로 재는데 1000만 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하필이면 걔네가 농구팀에서 2명을 뽑혔네? 그래서 평균 키가 2m가 나온 거야. 그죠? 그건 극단적인 경우인데 내가 1000만 명 중에 한 10,000명을 뽑았어. 10,000명이나 농구 선수는 있나? 있긴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잖아. 10,000명이 내가 뽑은 10,000명이 어떻게 다 랜덤으로 뽑은 건데 아무나 이게 어떻게 내가 전하는 집마다 농구 선수들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10,000명을 그러니까 n의 크기를 확 크게 해가지고 조사해 보면은 그 n명의 평균값이 뭐하냐? 아니 막내조 소년 지금 고친다 못해? 아 이게 목요일인데 막 토요일가 있어가지고 이거 불리겠어. 아니 핸드폰 보면 되잖아 그냥. 핸드폰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어. 너 왜 그런 거 같은데? 그냥 가만히. 학교 내가 원래 폰 안 낼라 했거든. 쌤한테 걸린 거야. 폰 빨리 내. 끄고 냈다가 다시 키니까 안 되는데. 야 딸린다고 친 거 아니야? 바꾸려고? 아니, 저 진짜 그냥 냈어요. 큰 그림은 아이폰은 뭐지? 아이폰 내가 냈을 것 같아. 사진 찍기. 너 찍어준대? 뒤도 찍어주라 됐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해줘요? 안이 충분히 크면은 말 그대로 노멀한 분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영호가 네. 듣고 있냐고 지금? 저는 멀티가 돼요 쌤. 시계 다 아저씨인데. 어?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보편균을 추정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잘 봐야 돼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야. 자 문제 좀 풀어보고 갈까? 다음 거 설명하면 어차피 하나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문제 좀 풀어보자. 요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만 몇 개. 요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만. 어디 있는데요 그 문제? 무평균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하시면 문과에 나왔어요 여기? 문과에. 문과 나왔어. 거의 비슷해. 걔네 다 알아들어요? 얘는? 알아. 이거 못 알아들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 조금 알겠거든요. 저 시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만 알면 문제 푸는 지장은 없는데 어떤 부분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목표는 보편균. X에 짝대기 드는 게 그냥 똑같죠. 평균 하는 쟤는 자꾸 뒤에서 머리카락을 저거 만지고. 그쵸? 아니 아무것도 만지는 거야. 사람은 얼마 나중에 그런 거 저기 직장 내에서 하면 임마 저기 변태 상담을 시켜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변태 아니에요. 아니 얘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아니야 계속 그래서 얘 만질 때마다 간지러워가지고. 나 지금 몰랐잖아. 아니 계속 네가 여기 끝에 여기 약간 뭐가 약간 느낌이 나 끝에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여기 두피가 땡겨. 이게 중요한 게 여기까지 올렸을 때도 몰랐던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근데 만약에 회사 직원한테 그런 거 한다고 상상해. 근데 또 여자는 저항도 못하고. 얼마나 비싸? 좋아하면 못해. 한 대 쭉 해야지. 그럼 잘리는데 어떡해? 얘를 잘라야지. 친구 해가지고. 자, 몰라요. 아직 써가지고. 성 바뀌. 하나씩 말자니까. 이건 아니지.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요즘에 무슨 말이세요? 그 나병 말처럼. 다 싫어해. 이게 좋아하는 게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동현이 아까 평균 구하면 똑같은 거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평균 구하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냥 그럼 원래 원래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아니 문제 풀어요 문제. 전 문제가 좋아요. 자, 여기 달려있는 그냥 너네 형 표본이랑. 자, 표본 조사로 적합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표본 조사로 적합한 거. 기업. 선거 전 입후 보좌의 지지도 조사. 맞죠? 맞죠? 니은 인구 조사. 맞아요.
맞아? 인구를 조사하는데 전체 몇 명인지 조사해야 되는데 인정아 일부만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알아? 아니 인구를 조사하려면 다 세야 되잖아. 어쩔 수 야, 나 너무 없이. 믿었나 보다. 바로 똥카네. 인구를 추정할 수 없잖아. 인구는 세는 건데. 어? 이거 몇 명만 모아서 막 하면 안 돼요? 몇 명만 모아서 인구를 어떻게 추정하냐고. 네, 요 동네 100명 있으면 이 동네 한 100명 있다 해가지고 미쳤네. 말이 안 되죠? 야, 그럼 서울에 2천만 명, 서울에 한 1,000만 명 사니까, 어? 그럼 대구에도 1,000만 명, 인천에도 1,000만 명, 부산에도 1,000만 명, 수원에도 1,000만 명,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한 1억 넘게? 1억 2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평강등의 평균 수명 조사. 맞죠? 이런 거 뭐 가능하죠. 응? 그래서 이런 거고. 자, 쌤, 형광등의 평균 수능조사는 왜 돼요? 세상에 있는 형광등의 평균 수명을 다 조사할 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못할 것 같아. 형광등 수명이 몇이에요? 맞아. 맞아. 왜? 지금 맞아. 근데 수명 지마다 다르잖아. 인구는 찰 수 없어가지고 안 되는데 이것은 알 수 없는데요? 수명은 비슷비슷하지. 형광등을 몇 개만 뽑아서 조사한다니까. 형광등이 이런 형광등이죠. 가로등은 몇 년? 너 사냐고? 웃기고 있어. 아니 몰라요. 나도 어떻게 알아요. 형광등 전문가도 아닌데. 웃겼다. 자, 한번 봐봐. 뒤에서 타고 보지 마. 근데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509번 봐봐. 1, 2, 3, 4가 진짜 하나씩 무슨 거야? 적힌 4개의 공 중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할 때 다음과 경우에 가능한 표본을 모두 나열하고 가지수를 구하라. 보건 추출하는 경우 있죠. 가능한 표본 좀 얘기해보죠. 2개 뽑을 1, 1, 1, 너무 많은데. 2, 3, 3, 4. 정리했는데요? 자, 끝. 아, 왜 끝이야? 1, 1, 2. 2, 1, 2. 아, 맞다니까. 보건 추출이 뭔데 1, 4, 보건이. 1, 4. 아까 얘기했잖아. 보건 추출은 뽑아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고 또 뽑는다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시계만 만지고 있으니까 못 듣는 거 아니야. 쌤 들었어요. 동현이 안 하고. 쌤, 그럼 이거 그걸로 하면 돼? 확통? 이거 확통이지. 그 막 4C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지수를 계산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뭐라 그러는데? 쌤, 사. 가지수를 구하라는데? H 천연의 경우. 2잖아. 4H. 경우하면 몇 가지 하는 거야? 아 근데 여기 지금 다음과 경우에 가능한 표본을 모두 나열하고 그랬으니까 몇 가지 좀 써보란 얘기지. 나열하고란 말이 있으니까 가지수를 구하는 것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 4H 1, 4 또 2, 3. 2, 3 2, 4. 2, 3, 3, 2, 4 이렇게 있잖아요. 응?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10개가 있고 4C가 뭐야? 4H가 뭐야? 5C랑 같으니까 10개 그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만큼 있다는 거야. 그치? 내가 아까 1,000만 명 중에서 1,000명을 뽑는 거 있잖아. 그거를 진짜로 가능한 1,000명을 뽑을 때 가능한 경우를 다 해보는 게 왜 불가능하다면은 1,000만 H1000만큼 경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걸 하느니 차라리 그냥 1,000만 명을 조사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게 이제 가능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저걸 다 해서 평균을 다 내가지고 걔네들 평균을 싹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다. 모평균이 나와요. 그 얘기야. 이해돼?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럼 직접 뽑아서 조사하는 거는 아니에요? 추정이 아니에요? 직접 뽑아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타겟 조사하면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1,000만 명짜리 집단을 나는 조사하고 싶은데 1,000만 명을 다 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를 뽑아서 하면은 그거는 추정이고 1,000만 명을 다 조사하면은 그거는 추정이 아니고 아무리 인원수가 적어도 예를 들어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내가 이거 가지고 자 그래서 보건 추출하는 경우는 가지수가 이렇게 되고요. 비보건 추출하는 경우 비보건 한 개씩 2번 꺼냈는데 비보건이야. 뺀 걸 다시 안 넣어.
그럼 몇 가지가 있을까? 4시 2가지예요. 동시에 2개 꺼내는 경우. 네 가지. 4시 네? 사실 동시에 2개 꺼내는 경우 똑같죠? 그냥 한 개씩 2번 꺼내는 거는 4시 하고 3시 아니야? 4P2 2번이 왜 4시예요?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이 뽑히고 2가 뽑힌 거나 2가 뽑히고 1이 뽑힌 거나 같은 표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다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한 개씩 3번 꺼내는 경우랑 동시에 3개를 꺼내는 경우 똑같죠? 문제가 의도가 그거일 텐데 잠깐만 여기 509번 여기는 답이 없는데 확인 좀 해봐. 이거 끝나고 갈 거야? 여섯 시 반이야? 문제 왔어. 내일부터 6시 써. 물결 느낌으로 시험한테 나 핸드폰 보다가 불편하다. 못 본다고? 아 여기는 제가 2번이 말씀드린 2번이 여기가 문경에 얘기한 대로 순서까지 고려해가지고 4B로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가능한 표본이라고 하면 1, 2가 뽑힌 경우나 2, 1이 뽑힌 경우나 표본이라는 건 이제 얘를 다 뽑은 이후에 누가 뽑혔나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1, 2랑 2는 나랑 같은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나온 게 이건 왜 16가지 나오냐? 쌤 16가지예요. 왜? 뭔가요? 1번 답이 16가지. 1번 답 16가지면은 그 순서까지 생각했던 얘기인데 내가 볼 때 좀 바뀌는 거 같아. 그럼 이미지 지워. 지워야 돼. 지우는 게 아니라 이거 잠깐만 내가 좀 이렇게 확인 좀 해볼게요.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고. 지금 갔다 오고. 아니야. 아 너무 저 불편해요. 너무 피곤해요.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또. 아 중요해요. 저한테 너무 중요해요. 자. 시험시험 하시다면서요. 자 그러면 그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안 올라 했대요? 이럴 줄 알았어. 안 왔대요. 무슨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자다 올 걸 그거지. 안올 줄 알았겠지. 안 왔겠지 너무. 가다가 또 저는 못 가겠어요. 그냥 잠들어가지고 못 일어났어. 야 아까 이거 이제 509번 가지고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 509번이요? 여기서 두 개의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그죠? 이 표본 평균을 구해보면은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값이 뭐뭐 있어? 쌤 근데 크기가 1, 1 1 될 수 있죠? 1, 2, 두 번 뽑히면 평균이 1이 될 거야. 너무 많은데.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할 때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 두 개를 뽑는다고 영구가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확인해 본다고. 크기가 2인 표본 네. 두 개 뽑는다고 두 개. 크기가 2라는 거 두 개 뽑는 거. 두 개 뽑는데 하나 뽑고 확인해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다. 또 얼마 될 수 있어? 쌤왜 1인지 이해가 안 가요? 1, 1이 뽑히면 평균이 되죠. 1과 1이 뽑히면 1 더하기 1 나누기 2 하면은 그게 표본 평균이니까 평균은 1.5 가능. 또 2, 2도 가능. 2.5 2.5 잠깐만 지금 4 4만 안 되지. 3, 왜 안 2, 돼? 2, 4 더하고 아. 3, 3해도 3.5 3.5. 4 까지 가능해. 왜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게 될 수 있는 값이 여러 가지라는 거잖아. 내가 두 개를 뽑을 때 뽑아도 그 두 개가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그죠? 그럼 얘네들 평균을 구하면은 이게 모평균과 같다라고 배웠죠? 모평균은 이 모집단의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이 네 개의 숫자의 평균이 얼마냐? 계산할 수 있잖아. 2.2. 2.5라는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평균이니까 이게 2.5가 되는데 확인해 보자고. 이걸 계산해서 진짜로 2.5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1이 될 확률은 뭐예요? 1 한
1이니까 몇 분의 1이야? 4분의 아니, 아니지. 아까 우리 계산한 대로 해. 아까 우리 아, P분의 4H 아니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순서까지 고려할 거면 순서까지 전체 경우를 따질 때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그럼 16이 돼야 돼. 16. 4, 4, 16. 16분의 그러면 한 가지죠, 한 가지. 네. 그다음 16분의 1.5. 두 가지. 1.5가 되는 경우는 1, 2와 2, 1.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전체 경우를 따질 때 애초에 순서를 순열로 계산했으니까 저것도 순서를 따져야 될 거예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 다음에 16분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2, 2와 1, 3, 3의 세 가지. 아 순서 가는 거라고요? 아 순서 머리 안 돼. 순서 머리 안 돼. 16분의 또 네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세 가지. 1, 2, 3, 4, 5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 포함해 1대 1대 아, 몇 가지요? 한 가지. 두 가지. 아, 세 가지. 천천히.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겨낸다. 자, 더해가지고 여러분 더해가지고 16, 1 되나 확인. 확률 다 더해서. 돼요. 1 돼요? 네. 평균 좀 구해봐. 16분의 한국 구할 줄 알죠? 더 곱하고 더하면 돼. 1 더하기 3 더하기 1, 3, 6, 10, 7, 4. 자, 2.5 나오나 확인해봐. 16분의 얼마네? 29. 40? 40 되죠. 약분하면은 4분의 10, 2분의 5, 2.5 맞지? 같게 나오는 거. 그죠? 실제로 이게 성립한다는 걸 내가 확인시켜서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513번 같은 게 이제 저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 513에 모평균이 5고 모분산이 36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죠? 여기서 크기가 16이다 그러면 n이 얼마이다? 16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크기가 16인 n이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이 x바가 얼마야? 모평균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5겠지. 모평균을 알려줬잖아. 그 다음에 vx바라는 거는 모분산을 뭘로 나누는 거니까?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니까 모분산이 얼마니까? 36을 16으로 나누게 되면은 4분의 9가 되겠죠. 그죠? 이해돼? 시그마 x바는 4분의 9에다가 뭐만 씌워주면 되니까? 9만 씌워주면 되니까 1분의 3.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모르겠다 지금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 524번 정규분포 6,3의 제곱을 따르는 뭐라 그랬어요? 집단? 모집단에서 크기가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 n이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하여 옳은 거 이 x바는 6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모평균과 같으니까 모평균이 얼마니까? 6이니까 vx바는 100분의 9이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표본의 크기가 100이고 모분산이 여기 적혀 있잖아. 3의 제곱. 정규분포 다른 데로 3의 제곱 9니까 x바는 정규분포 6,10분의 3을 따른다. 제곱. 네, 10분의 3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 여기 나오네요. 이거잖아. 이거 디귿에서 나온 거는 요거랑 관련 있는 거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면 x바의 분포도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우리 아까 배웠잖아, 그지? 응? 정규분포가 되긴데 x바 디귿에서 보면 이게 정규분포가 되긴 되는 건 맞는데 정규분포는 적어줄 때 뭐와 뭐를 적어줘야 돼? 얘의
평균은 아까 5였죠. 기억에 나왔을 때 기억에. 평균과 얘 분산을 적어줘야 되는데 분산은 100분의 9였어. 그러니까 여기에 100분의 9를 적든가 아니면 10분의 3의 제곱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뭐라고만 적혀 있어요? 10분의 3이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틀린 거다 이거지. 근데 니은에 왜 보냈어요? x바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얼마야? 100이지 100. 모분산이 이게 모집단의 정교분포니까 모집단이랑 정교분포가 된다니까 여기 모집단의 분산이 이거거든. 평균 여기. 그렇죠? 이해돼요? 그래서 100분의 9가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왜 그러셨어? 해보고 싶었어. 우선 초삼 초삼이 5분만 쉬어 5분만. 5분씩 집에 가야 돼. 아 무슨 소리야 쌤. 5분 쉬고 딱 15분 하면 되셨어요. 딱 좋다 딱 좋다. 근데 차 타지 않아 갈 때? 차 타요. 오늘만큼만 안 할게요. 5분만 쉬어요. 좀 시간 사람. 쌤은 10분 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추정 한번 해보려고 해요. 추정. 자, 안 쉬고. 추정은 어떻게 하느냐? 네. 아니신데? 왜? 아니 나 정신 똑바로 차리게 봐야 돼. 자, 봐봐. 근데 이선주 원가하지 않았어요? 맞아 어디 갔냐? 쌤 선주 너네랑 같이 있을 때 솔직히 말해. 이래였어. 아니 선주 만약에 잡아오는 게 뭐라지? 검거? 납치? 뭐 한번 찍을까요? 선주 어디 PC방이지 걔? 현주 어디 갔어? 5군데만 가면 될 것 같아. 불안해 이제. 너네랑 같이 있던 거 아니었어? 몰라. 너 핸드폰 좀. 레알, 제닉스, MPC 나는 가자마자 바로 나갔어. 어디가? 너들이로. 그런데? PC방에 게임하러 온 게 아니라 너 선주 전화하고 나갔다 그랬잖아. 맞아. 제도가 있어. 시간쟁이. 아유. 아니 근데 친구랑 저는 이야기 아니야. 아니 저는 그 동현이 데리러 피시장 갔다가 바로 나왔어요. 선주가 PC방에 있었어. 진짜 그렇지. 근데 40분 나가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구경만 했어? 구경만 했지. 아 쌤이 저는 게임 안 했어요. 게임 하는 이런 거에 왜 중요한 양심을 빠는지 난 모르겠어. 네 했어?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안 했어? 아니라 안 했지. 선주 어디냐고 선주. 선주요? PC방에. 누가 그러는데 선주 레알에 있다고. 그러니까 레알에 있다고 그래서 진짜 소문 들었어. 선주만 두고 온 거지? 너네 아니 그러니까 먹었어? 저희가 선주가 온다고 전화했어. 야 선주야 미안하다. 그냥 딱 미쳤 제가 선주는 PC방에 있을 걸 아니까 PC방에 갔어요. 학원 말고. 역시나 있었고. 여기서 있었죠. 야 기억 어디냐 해서 전화를 했어요. 바로 달려왔죠. 그래서 이선주는? 그거 저희가 내가 딱 쌤이랑 레알을 두고 전화하고 왔어. 야 선주야 하고 가자 했더니 야 너네 먼저 가 있어봐. 그렇게 할게 이랬어요. 그러고 오지 않는 이선주. 말도 못하는 맞지. 그때도 같이 있었는데 쌤이랑 통화할 때 통화할 때도 나갔었죠. 같이 있었지. 야. 아니야 같이 진짜 있었지. 욕 한 번 해줘. 진짜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람이 선주야. 많아요. 선주 어떻게 어떻게 이거 알아? 안 봐? 맞아. 보더라도 앞에 조금 보고 쌤 좀 봤어 이러고 뒤까지 안. 쌤 선주 오면 뭐라 하실 거예요? 한번 잘렸다. 그냥 잘렸다 말해요. 오면 그냥 나가도 돼. 이러고. 의지 방향인데 안 봐. 왜였어? 이러면서. 야, 너네 형 페북이 로그인 돼 있다니까? 아까 그거 찾으려고 또. 봐봐. 그래서 얘가 니네 거 봐. 자 추정 배울까 추정. 자 만약에 봐봐. 야 이거 중요해. 제일 중요한 데야. 제일 중요한 데야. 자 모집단의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n짜리 표본 집단을 뽑아서 그죠?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얘의 값도 정규 분포가 되겠죠. 아까 그 내용 배웠잖아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은 얘가 정규 분포가 된다고.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얘는 평균이 얼마야? 적어줘야죠. m 똑같아. 모평균이야. 컴마 뭐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네.
얘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요.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가 Z가 표준 정규분포고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제 Z가 나오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봐봐.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Z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러니까 이제 그 표에 0부터 1.96까지의 범위에 있을 확률을 Z값이 거기에 속하는 걸 찾아보면 0.475가 나오거든. 0.475. 0.475가 나오고 내나 내 분필 삐경 됐어. 어? 있었지, 이거 먹었어. 0.475가 나오니까 이 확률은 얼마겠어? 0.475의 몇 배? 2배. 2배니까 0.95가 된다. 오케이? 네? 집중해, 0.475인데 집중. 왜 0.475일까? 아 표에 나와 있다니까 표에? 선주다. 표에 네, 이선주요. 이선주랑 같은 이제 선주. 누구예요? 이선주 나- 아니야? 어떻게 얘한테 선수라고 그래? 김밥순이다. 맞아. 이선주다 이선주. 야, 여기 앉아서 먹어라. 아니 선주야. 안돼 있어요. 너 검증만 옆으로. 야 그럼 일로 와나 좀 뺏었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안 보여. 아무데나. 이러면 요게 1.96이 근데 앉아서 말로 일단. 표에 보면 0.475라고 돼 있다고. 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 확률은 당연히 0.475의 몇 배야? 2배. 2배니까 0.95일 거 아니야. 0.95인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이 Z가 이 Z는 그러니까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어떤 확률 변수를 표준화한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든지 간에 우리가 Z로 만들 수 있죠. 표준화할 수 있죠. 근데 이 Z를 우리가 얘를 표준화한 거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이 Z는 뭐냐면 얘의 표준 편차가 뭐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그죠? 저 x바 값에서 얘의 평균을 빼가지고 얘의 표준 편차로 나눈 게 Z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랑 같은 분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0.95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모평균 추정이니까 이 m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의 평균하고 모평균이 같기 때문에 요 식의 지금 요 m 값이 사실은 얘의 평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모평균이기도 해. 그치? 여기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얘 모평균을 우리 추정한 게 목적이니까 얘를 주인공으로 하는 부등식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야. 제 값의 범위를 우리가 추정하는 게 목적이니까. 모평균은 이런 범위에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이 부등식을 정리해보자 이거지. m은 해가지고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인지. 그래서 뭘 곱해줘야 돼? 얘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거 세 군데 다 곱해줘야 되죠.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9 곱하기 이렇게 되고 1.9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일단 되겠죠. 이건 여전히 뭐 이게 부등식이 달라진 건 아니고 여전히 같은 부등식이니까 이 확률은 당연히 0.95야.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요? 플러스 m을 하면 안 돼. m이 주인공이야. m.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x바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x바를 해주고 그런데 이제 m은 하고 풀어야 되니까 여기다 뭘 곱해줘?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부동방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걸 이제 부동방이 바뀌니까 이걸 오른쪽에 쓸게요. 네. m 값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한 거. 그러니까 x가 플러스 1.96 곱하기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은 x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커나 같고 그죠? 이렇게 되면 확률이 0.5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게 추정이에요. 봐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m 값이 이거 모평균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 모평균 값이 이 값과 이 값 이상, 이 값 이하의 범위에 존재할 확률이 0.95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말을 조금 그냥 바꿔서 할 뿐이야. 모평균 값은 95%의 확률로 이 값 이상, 이 값 이하의 범위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잖아.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바로 뭐야? 이게 추정이지. m의 범위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뭐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실제로 요 내가 하는 추정이 내 말이 맞을 확률까지 얘기해주고 있다. m 값은 95%예요. 0.95니까 95%의 확률로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확률로 이 값 이상, 이 값 이하의 범위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내가 추정을 한 거랍니다. 내 추정이 맞을 확률이 얼마라고? 수학적으로 계산한 게 0.95%.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추정의 신뢰도라고요. 신뢰도. 오케이? 이게 내가 추정하는 범위 있죠. 범위. 요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신뢰 구간. 내가 추정한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신뢰도라고 해요. 오케이? 이해했어 이 과정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나의 신뢰도가 95%가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 애초에 여기서 출발한 건데 여기다가 숫자를 내가 마이너스 1.96과 1.96을 섞기 때문에 신뢰도가 95%가 된 거죠. 저게 확률이 0.95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자, 여러분들 표준 정규분포 표가 여기 책에 아마 있긴 있을 텐데 맨 뒤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빨간 정답 가 앞에. 네. 한번 핸드폰만 치워. 나와 있는데 여기서 2.58 찾아보세요. 2.5. 2.5. 네. 얘 그림이 별론가요, 이제 할 건데. 팔이 없는데요? 여기 저 이렇게 하면 2.5, 8. 4952이요? 이게 0.4991인데 1 떼고 그냥 0.49라고 하면 그죠? 4952? 1 빼면 0.49라고 0.49라고 하면 너가 요새 사람은 죄주고 살면 안 돼. 너 유명 맞지도 않다니까. 저기 있어. 이플라들이 너무 많다야. 누나는 너 관심 없어. 야, 너가 왜 지준 정혜인님 친구 요청을 수락했대?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아, 내가 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떠 있었어. 진짜 지존? 초딩 아니야? 누가 2.58이 5분 딱 집중하고 0.49잖아요. 0.49인데 0.맨 끝에 1 빼버리고 0.49니까 여기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58로 바꾸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다 0.451. 0.451 곱하기 2. 1떼자고 맨 끝에 1떼자고 0.49 0.95를 곱하기 0.9? 0.9가 될 거 아니야.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유도했으면은 그죠? 이게 뭘로 바뀌어요? 2.58로 바뀌겠죠? 여기가 당연히 2.58로 바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대로 바뀐 채로 그냥 쭉 진행이 되고 여기는 0.99일 거 아니야. 맞아? 네. 그 이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때 추정은 뭐가 되는 거야? 99%의 확률로 모평균 값은 x 빼기 2.58 곱하기 루텐분의 시그마 이상 요거 이하의 범위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신뢰도가 어떻게 됐어요? 저 2.58로 바꾸니까 높아졌죠. 내 말이 맞은 확률이 어떻게 된 거지? 높아진 건데 자 생각해봐.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그러니까 내가 m 값이 존재할 거라고 추정하는 그 범위 있잖아. 그 범위는 길어진 거야, 짧아진 거야? 길어졌죠. 아니, 숫자 커졌잖아 이게. x에서 큰 값을 빼고 x 더하니까 큰 값을 더해주니까 그치? 이게 넓어진 거야 범위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뭘 뜻하는 거냐면,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다른 조건들이 이거 뭐 n이라든가 시그마라든가 이게 동일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이거를 빼면 되죠. 그냥 길이니까 끝에서 이걸 빼면 되는데, 빼면은 x바가 소모되면서 2 곱하기, 그러니까 신뢰도가 0.95, 그러니까 95%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되고, 이해돼? 실내 구간의 길이가. 신뢰도가 90%일 때는 이렇게 된다. 맞아요? 당연히 밑에 게 더 길죠. 그죠? 네. 근데 이게 99%, 95%.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인데,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생각해, 이 확률이 높아지려면 이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커져야 돼, 숫자가. 이게, 우리 정규분포 곡선 생각해보면 이게 간격이 넓어져야 이게 확률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커진다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 이 커진다는 거는 여기가 숫자가 커져야 된다는 거고, 숫자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커지는 거니까 실내 권의 길이가 커져.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그래서 실내 권의 길이가 늘어나면 신뢰도는 상승한다. 추정을 할 때. 실내 권의 길이가 좁아지면 신뢰도는 떨어진다. 이거는 당연한 원리야. 왜냐하면 내가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고3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인데, 그치? 뭐 이번에 6월에 모의고사, 그죠? 남자 고3 고등학생들의 6월 모의고사 수학 점수를 내가 추정해 본다. 다 조사하지 않았지만 내가 추정을 할 때 이런 거야. 아마도 뭐 빵점하고 100점 사이에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내 말의 내 추정의 신뢰도는 빵 풀어요. 100%. 100%? 아, 네. 100%. 당연히 빵점하고 100점 사이에 평균이 있겠지, 영우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안 돼. 큰 걸 깨달았다. 그래서 100%지. 그지? 100%니까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데 이런 추정은, 이따위 추정은 의미가 없죠. 0에서 100점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누가 못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균 점수가 49점과 50점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데 내 말이 맞을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만 낮죠. 1점 간격으로 추정. 아, 뭐야 임마 자꾸 쟤. 저요? 저 수업 되게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나는 뭐라 그랬어? 49점이랑 50점 사이 그러면은 그게 낮다고요. 구간이 좁으니까. 구간이 좁은, 그러니까 뭐가 좁은 거야 이게? 이게 정식 용어로 이게 뭐야? 추정의 범위가. 추정의 범위. 실내 구간의 길이. 오. 선생님 제가 그런 거에 제가 이해를 못 외워요. 용어를. 실내 구간의 길이가 좁으니까 좁은 대신에 좁아서 뭐가? 신뢰도가 낮다 이거야. 이해돼? 이해됐어? 네. 이해돼야 집에 가는데 지금. 예, 됐어요. 이해 안 된 사람 누구야? 야, 가야겠다. 얘 잘했으니까. 아 진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와 진짜. 나도 좀 김밥. 힘들어. 이런 일 아닙니다. 야, 너 오늘 목요일이잖아. 야, 이제 짱 풀어야 되지 않겠어? 짱구야? 짱유형, 짱유. 나 생년 18점 맞았거든. 공부했어? 아니 정말 안 했어. 손은 뜬금없이 야, 갑자기 진짜, 김밥. 야, 이거 누나들이 많아. 알았어. 누나. 근데 이거 먹었어요. 없구나. 근데 1년